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 이거 정말 흥미롭더라고요. 아, 네. 로봇이랑 헬스케어 이 두 단어가 딱 합쳐지니까 뭔가 엄청 미래적인 느낌이 드는데 이걸 투자 관점에서 분석한 자료라서 더 재밌었어요. 맞아요. 왜 시장 분석가들이 이 분야를 뭐랄까 차세대 대박이라고 부르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네, 보통 우리가 로봇 하면 약간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그런 휴머노이드, 테슬라의 옵티머스 같은 걸 딱 떠올리기 쉽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미지죠. 그런데 보내주신 자료의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진짜 돈을 벌고 있고 또 이미 비즈니스가 탄탄하게 구축된 로봇들은 바로 이 헬스케어 같은 아주 전문적인 영역에 있다는 거죠. 아, 오늘 우리가 살펴볼 기업들은 단순히 기술만 좋은 게 아니고요. 경쟁자들이 쉽게 따라할 수 없는 아주 강력한 해자와 꾸준한 수익 모델을 갖췄다는 점. 이게 정말 중요해요. 바로 그 지점이에요. 그럼 첫 번째 회사부터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가 볼까요? 네. 자료에서 로봇 수술계의 절대 강자, 거의 뭐 왕자의 주인이라고까지 표현했던데 바로 인투이티브 서지컬, ISRG네요. 맞습니다. 다빈치라는 이름은 수술 로봇에 관심 없는 분들도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거의 업계의 표준, 아이폰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죠. 아이폰이요? 네. 전 세계 수많은 병원에 이 다빈치 시스템이 쫙 깔려 있고 의사들은 이 시스템으로 수술하는 훈련을 받거든요. 아하. 한번 이 생태계에 발을 들이면 다른 시스템으로 넘어가기가 무척 어려워지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자료를 보면서 정말 무릎을 탁 쳤던 부분이 바로 비즈니스 모델이었어요. 어떤 부분이요? 이 다빈치 로봇 한 대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비싸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병원 입장에선 한 번 사면 끝 아닌가요? 그런데 진짜 수익은 다른 곳에 있더라고요. 면도기와 면도날 모델이라고 하던데 이게 정확히 어떻게 돌아가는 건가요? 아주 정확히 보셨어요. 그게 바로 이 회사의 핵심 경쟁력이에요. 아, 비싼 로봇 본체, 그러니까 면도기를 병원에 파는 건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시작이요? 네, 진짜 돈은 수술 한 번 할 때마다 계속해서 팔아야 하는 소모품, 즉 면도날에서 나오는 거죠. 아, 그 소모품이요? 네, 수술에 사용되는 특수 도구나 액세서리, 그리고 시스템 유지 보수를 위한 서비스 계약까지요. 와, 그러니까 수술 건수가 늘어날수록 인투이티브 서지컬의 매출과 이익률은 거의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구조인 거죠. 하하, 그러니까 병원에 다빈치 로봇이 많아질수록 그리고 그 로봇으로 하는 수술이 많아질수록 회사는 계속 돈을 버는 거군요. 와, 이건 정말 강력한데요. 그렇죠. 이게 바로 투자자들이 아주 높게 평가하는 반복적인 수익 모델이에요. 네. 투자 관점에서 보면 현재 주가 수익 비율 PE가 64배라고 해서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64배면 사실 좀 그렇죠. 네. 하지만 자료에 나온 분석가들의 시각은 달라요. 투자자들은 단순히 로봇 기계를 사는 게 아니라 이런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과 시간이 갈수록 마진이 좋아지는 독점적인 수익 구조에 돈을 지불하고 있는 셈이죠. 아, 가치를 다르게 보는 거군요. 맞아요. 이게 바로 워렌 버핏이 말하는 경제적 해자, 모트이고요. 한번 이 시스템에 익숙해진 외과 의사들이 굳이 다른 시스템을 배우려고 할까요? 안 하겠죠. 병원 입장에서도 수십억 원짜리 장비를 그렇게 쉽게 바꿀 수는 없겠죠. 확실히 넘보기 힘든 성벽을 쌓아 올렸네요. 그런데 주가 흐름을 보니까 마냥 순탄하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 점도 흥미롭죠. 자료를 보면 지난 5년간 100% 이상 오르긴 했는데 최근 1년만 딱 놓고 보면 오히려 11에서 12% 정도 하락했어요. 이건 왜 그런 걸까요? 시장 지배자에게도 위기가 온 건가요? 좋은 질문이에요. 바로 그 지점 때문에 단기 투자자들은 좀 불안해할 수 있죠. 네. 하지만 자료에 나온 애널리스트들의 분석을 보면 이건 장기적인 성장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아주 자연스러운 조정으로 보고 있어요. 아, 조정이요. 네, 오히려 매수 기회로 보는 시각도 많고요. 현재 애널리스트들의 평균 목표 주가가 620.41달러인데 이게 현재 주가보다 22.5%나 높은 수준이거든요. 와, 22.5%나요? 특히 바클레이즈 같은 투자은행은 목표 주가를 712달러까지 제시하면서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죠. 단기적인 흔들림보다는 장기적인 성장성에 더 무게를 두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걸 뒷받침하는 데이터가 또 있어요. 오, 뭔가요? 기관 투자자 지분율이 83%에 달한다는 점, 그리고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공매도 비율이 2% 미만이라는 점이에요. 아, 이건 소위 큰 손들이 이 회사의 장기적인 가치를 얼마나 강하게 믿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알겠습니다. 인투이티브 서지컬이 이렇게 막강한 성을 쌓고 있는데 여기에 도전장을 내민 회사가 있다는 게 신기하네요. 그렇죠. 자료에 나온 두 번째 회사는 전략이 완전히 다르던데요. 네, 바로 메드트로닉,
MDT라는 거인입니다. 거인이요. 네. 인투이티브 서지컬이 로봇 수술이라는 한우물만 파는 순수 플레이어라면 매드트로닉은 접근법이 좀 달라요. 우리는 로봇 하나로만 승부하지 않겠다는 거죠. 아, 이 회사는 이미 심장질환장치, 당뇨관리, 신경과학 같은 다양한 의료기기 분야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거의 1,000억 달러 규모의 공룡 기업이에요. 와, 1,000억 달러. 네, 그 공룡 기업이 만든 수술 로봇이 휴고 시스템이군요. 자료를 보니까 다빈치랑은 좀 다른 점이 있던데요. 맞아요. 다빈치가 약간 일체형으로 고정된 느낌이라면 휴고는 모듈형이라 더 유연하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각 로봇팔을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서 수술실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병원 입장에서는 필요에 따라 일부 모듈만 도입할 수도 있어서 초기 비용 부담을 줄여주죠. 아, 하지만 매드트로닉의 진짜 무기는 로봇 그 자체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로봇이 무기가 아니면요? 이 회사는 수십 년간 전 세계 수많은 병원들이랑 아주 깊고 끈끈한 관계를 맺어왔어요. 아, 기존의 네트워크? 네. 이미 심박조율기나 인슐린 펌프 같은 자사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병원이라면 새로운 휴고 로봇 시스템을 제안하기가 훨씬 수월하겠죠. 그렇죠. 본장님, 저희 심장 장비 잘 쓰고 계시죠? 이번에 저희가 수술 로봇도 새로 나왔는데 기존 제품들이랑 묶어서 구매하시면 훨씬 좋은 조건에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아, 끼워 팔기 전략이네요. 네, 이걸 번들링 전략이라고 하는데 병원 전체의 비용 효율성을 높여주는 방식으로 시장 선두주자인 인투이티브 서지컬을 공략하는 그런 장기전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와, 이건 완전히 다른 게임이네요. 기술력으로 정면 승부하기보다는 자신들이 가진 거대한 네트워크와 다양한 제품 라인업을 활용해서 싸우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주가만 보면 좀 이상하네요. 자료를 보니까 인투이티브는 5년간 100% 넘게 올랐는데 매드트로닉은 오히려 10% 하락했어요. 네, 그렇죠. 이런 다각화 전략이 투자자들에게는 매력적이지 않은 걸까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에요. 바로 그게 두 회사의 가장 큰 차이를 보여주는 부분이죠. 네. 인투이티브 서지컬은 오직 로봇 수술 시장의 성장에 모든 것이 달려있기 때문에 시장이 좋을 땐 폭발적으로 성장하지만 변동성도 클 수 있어요. 그렇죠. 반면에 매드트로닉은 여러 사업 분야에 발을 걸치고 있으니 한쪽이 부진해도 다른 쪽에서 받쳐주는 구조예요. 그래서 주가 흐름이 훨씬 안정적이죠. 아, 안정성이요? 네. 자료에서도 지난 1년간은 오히려 10% 상승했다고 나오잖아요. 큰 폭의 상승은 없지만 큰 폭의 하락도 없는 안정성이 이 회사의 특징인 셈이죠. 약간 성장주와 가치주의 차이 같은 느낌이네요. 비슷해요. 그리고 투자자에게 중요한 또 다른 차이점이 있어요. 뭔가요? 매드트로닉은 배당금을 지급하는 회사라는 점이에요. 아, 배당. 자료에 따르면 연 2.8%의 배당 수익률에 지난 3년간 매년 평균 5%씩 배당금을 늘려왔다고 해요. 반면 인투이티브 서지컬은 배당이 없죠. 없고요. 네, 이건 청취자분께 아주 흥미로운 질문을 던져요. 나는 폭발적인 성장의 가능성에 투자할 것인가? 아니면 안정적인 현금 흐름, 즉 배당을 동반한 다각화된 거인에게 투자할 것인가? 이건 완전히 다른 투자 철학의 문제인 거죠. 그렇군요. 왕좌를 지키는 절대 강자와 또 다른 방식으로 장기전을 노리는 거인 도전자. 정말 흥미로운 구도네요. 그렇죠. 그런데 자료에 나온 마지막 회사는 이 둘과는 또 결이 다르더라고요. 에드워즈 라이프 사이언시스, EWIND인데 이 회사는 뭐랄까 아주 정밀한 기술 하나로 자기 영역을 개척한 특수부대 같은 느낌이었어요. 특수부대.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이 회사는 구조적 심장치료라는 아주 좁고 깊은 분야에만 집중하는 순수 플레이어예요. 아, 앞선 두 회사가 외과 의사의 손을 대신하는 로봇에 가깝다면 이 회사는 특정 시술 자체를 혁신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죠. 그게 바로 경피적 대동맥 판막 치환술, TAVR 기술이죠? 네, 맞습니다. 저도 자료 보면서 이게 정말 대단한 기술이라고 생각했어요. 쉽게 말해서 예전에는 심장 판막에 문제가 생기면 가슴을 여는 큰 수술을 해야 했는데 이 기술은 허벅지 동맥을 통해서 카테터로 새 판막을 쏙 집어넣는 방식이라고요. 네, 그렇죠. 환자 입장에서는 회복 기간이 몇 달에서 며칠로 줄어든다니 이건 거의 혁명적인데요. 바로 그거예요. 환자의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는 기술이죠. 그런데 이 회사의 성장 스토리가 더 흥미로워요. 어떤 건데요? TAVR 기술이 처음 나왔을 때는 개형 수술을 버티기 힘든 고위험군 환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사용이 허가됐어요. 아, 그랬군요. 그런데 임상 데이터가 계속 쌓이고 기술의 안전성과 효과가 입증되면서 점차 중간 위험군 그리고 이제는 저위험군 환자들에게까지 사용 범위가 확대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주 작은 시장을 타겟으로 시작했는데 네. 기술의 우월성을 입증하면서 적용 가능한 전체 시장의 크기, 그러니까 파이 자체를 계속해서 키워온 거군요. 와, 정말 영리한 전략인데요? 맞아요. 이게 바로 혁신적인 의료기술 기업의 전형적인 성장 공식이에요. 네. 그리고 이 회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자료에 따르면 더 쉽게 삽입하고 더 오래가는 차세대 판막 플랫폼에 계속해서 투자하면서 미래 성장 동력까지 확보하고 있어요. 듣고 보니 오늘 살펴본 세 회사의 공통점이 좀 보이네요. 오, 어떤 점이죠? 결국 이미 시장에서 확실한 자리를 잡고 막대한 현금 흐름을 창출하고 있다는 점이요. 인투이티브는 그 면도날 모델로, 메드트로닉은 다각화된 사업 포트폴리오로, 에드워즈는 혁신 기술의 시장 확대로요. 이렇게 돈을 잘 버니까 그 돈으로 더 빠르게 혁신하고 필요하면 유망한 스타트업을 인수하면서 격차를 더 벌릴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신생 기업들이 따라잡기 힘든 그들만의 리그를 만드는 비결이 아닐까 싶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자료에 나온 애널리스트들도 에드워즈 라이프 사이언시스 역시 약 22%의 주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는 거고요. 여기에 전 세계적인 고령화라는 거대한 시대적 흐름이 이 세 기업 모두에게 아주 강력한 순풍이 되어주고 있다는 분석도 빼놓을 수 없죠. 그렇죠. 나이가 들수록 수술이나 심장 질환 치료가 필요한 인구는 계속 늘어날 테니까요. 네. 오늘 정말 흥미로운 새 기업을 살펴봤네요. 독점적인 반복 수익 모델을 구축한 시장의 지배자, 인투이티브 서지컬, 거대한 네트워크와 다각화로 장기전을 노리는 메드트로닉, 그리고 한 분야의 혁신으로 시장 자체를 창조하고 확장하는 스페셜리스트, 에드워즈 라이프 사이언시스까지. 네. 청취자분께서는 이 세 가지 다른 성공 전략을 통해 헬스케어 로봇 시장의 현재와 미래를 아주 입체적으로 보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해요. 네,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룬 자료는 주로 외과 의사를 돕거나 특정 시술을 대체하는 기술에 초점을 맞췄어요. 수술실 안에서의 이야기였죠. 그렇죠. 하지만 AI와 로봇 기술이 지금보다 훨씬 더 정교하게 융합된다면 다음 단계의 혁신은 어디서 올까요? 수술실 밖에서요. 그럴 수도 있죠. 어쩌면 로봇이 수술이 필요해지기 훨씬 전 단계, 예를 들어 질병을 조기에 진단하거나 환자의 데이터를 24시간 관리하면서 최적의 치료 계획을 세우거나 심지어 예방의학 분야에서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와. 단순히 더 정교한 손을 만드는 것을 넘어서 의사의 뇌를 확장시키는 방향으로의 진화랄까요? 보내주신 자료 너머에 있는 이 거대한 가능성까지 함께 고민해 보시면 이 분야를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